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비슷하듯이 그렇게 대화로서 시작을 했고요. 모르는 것들에 대한 것들 내지는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보태주고 내지는 없는 것들은 만들어주고 내지는 새로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실사용 예를 안키에다가 투입시켜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지금 새로 추가된 카드가 44개 정도가 되네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 글쎄요. 맥락을 짚을까요? 일단 뭘 물어봤냐면은 방이 조금 달라 보이길래 방 뭐 바뀌었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The room is changed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change라는 동사를 타동사로 사용해서 굳이 그거를 수동태로 만들어서 말을 한 모양인데, 근데 모든 동사는 타동사와 자동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모든 동사는 사실상 자동사예요. 완전은 아닐 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타동사가 될 수 있는 동사들도 있고 자동사만 되는 동사들도 있는데, 근데 타동사가 될 수 있는 동사들 중에 굳이 의미상 그거를 타동사로 쓰지 않아도 될 문장이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 저는 영어에 익숙해지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야 깨달은 부분인데, 나중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되는 시점이 올 건데 그때가 더 빨리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굳이 The room changed라고 말하면 되는 거였기도 해서, 그래서 그거를 굳이 수동태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단어를 사용을 할 때 그 단어가 흔한 단어인지, 즉 많이 사용되는 범용성이 높은 단어인지 아닌지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는 vocabulary.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몇 페이지마다 한 번씩 나오는 단어인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좀 보면서 어떠한 새로운 단어를 입수를 했다면은 거기에서 이걸 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조금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여줬는데, 역시나 단어 부족 때문에 요거를 한 방에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했냐라고 하면 encounter라는 어휘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once every 160 pages 이런 식의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로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이런 문장들을 넣어줬습니다. 나는 이틀에 한 번 운동한다. 나는 글을 이틀에 한 번 본다. 이런 것들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솔트를 이걸로 솔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낫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솔트를 바꾸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디파이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가장 최근? 이게 가장 최근. 예,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나는 학교 일주일에 5번 간다라는 말은 너무 쉽게 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학교에 5주에 한 번 간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once every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상황이었고, 한 번 한다고 되겠나요? 2번 정도는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은 예외적으로 once every 2days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every other day 이것까지 해서 이게 한 세트 묶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 encounter 나왔죠? 그것도 넣어줬고, 그 다음에 common 그러면 이제 go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vocabulary.com으로 이제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때 go는 너무 흔해서 조금 덜 흔한 단어를 제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can you suggest some less common words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less common의 사용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넣어줬고요. 나머지는 아이한테 이제 뭐가 궁금하니 요즘에는 그런 거 물어봤더니 눈이 궁금하대요. 과학 수업 때문에. 근데 제가 스탠포드의 휴버맨이란 굉장히 유명한, 지금 현재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과학자죠. 그 사람이 내는 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그 사람이 눈 박사예요. 눈이랑 뇌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로 넘어가고, 암키 사용에 대한 것들 새로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추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평생 내지는 원하는 만큼 기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게 만들어야지 수능 때도 공부 안 하고 수능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암키의 사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석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한 글쎄요, 나머지는 별로 말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아이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암키를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약간씩 쓰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 또한 제가 조금 약간 세밀한 컨트롤 해줘야 될 부분도 있어서 컴퓨터로 수업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화면 공유를 받아서 아이들이暗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아이패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수업을 컴퓨터로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그렇게 하는 날도 하루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暗키를 잘못 쓰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게 오늘 나왔던 문장 하나가 shape라는 문장이 있는데 shape를 물어봤을 때 모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저는 shape를 분명히 가르쳤거든요. 전에. 왜냐면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shape라는 걸 가르쳤고 삼각형 모양이면 triangular가 되겠지만 구 모양이면 spear shaped 이런 식으로 shaped가 되거든요. 근데 shape를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暗키에 넣었는데도 기억을 못한다면 그거는暗키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시험 기간에는 안 했고 오늘인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질 텐데 라는 좀 우려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오늘 좀 해줬는데 이 심각성을 조금 이해했는지 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네, 어쨌건 여기까지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